첫 번째 이야기, 주임원사 대 말년중사.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역시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5%, 구라 5%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역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시혁. 2000땡년 모 GOP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내가 있던 부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GOP 수송부대. 정말 이렇게 뺑이 치려고 부사관을 지원했나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고됐고 고물 자동차가 매번 망가지니 와, 전쟁 나면 그냥 망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 그러던 어느 날 특전사에서 복무하시던 한 원사님이 우리 연대로 전출 오셨다. 백군기 원사. 보통은 특전사에서 부상이 있을 때 넘어오곤 하는데 부상은 아닌 것 같고 왜 여기로 오셨는지 들은 것은 없다. 원래 짬이라면 행보관을 해야 하지만 본인이 아직 일반 야전부대의 상황을 잘 모르고 또 후배들의 행정보급관 자리를 뺏고 싶지 않다며 참모부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그래서 군수과에서 3종 담당으로 보직을 시작했다. 참모부를 거쳐 직할부대 행정보급관을 하며 무난하게 부대에 잘 적응. 나의 경우 오다 가다 만나면 커피도 한잔하고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나쁜 분은 아니었다. 그 후 백군기 원사는 연대 주임원사로 임명된다. 연대 주임원사는 각 행정보급관들의 추천 혹은 투표가 필요하다고 들었었다. 특전사에 있다가 일반 육군 와서 몇 년 만에 연대 주임원사가 되다니 대인관계 부분이던 업무 처리 능력이던 기본적으로 군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경우 군생활 중 현타가 많이 와서 전역할 생각이었기에 누가 연대 주임원사가 되든 상관없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이메일을 받게 된다. 백군기 주임원사가 모든 부사관에게 보낸 단체 메일. 주임원사 백군기입니다. 001 중사가 부사관단 이름으로 기부한 내역을 증빙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역을 알고 계신 분은 제게 답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001 중사. 나와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곧 전역을 하는 말년중사다. 메일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기부 증빙 관련해서 말년중사가 주임원사에게 태클을 건 듯한 모양새. 다른 부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연대는 경조사가 있으면 원사 5만원, 상사 4만원, 중사 3만원, 하사 2만원 이렇게 계급별로 돈을 걷어 부사관단의 이름으로 제출하곤 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에도 주임원사가 참전용사, 후원단체에 기부할 테니 돈을 걷어간 적이 있었더랬다. 그런데 이번에 또 주임원사가 어느 후원단체에 기부한다고 돈을 거두기 시작한 것. 그러자 주임원사님, 지난번에 기부하신 내역 좀 보여주십시오. 몇십만원도 아니고 몇백만원의 기부를 했으니 기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나 영수증을 보여줘가며 기부금을 거두라고 요구했던 것. 메일 내용을 보니 주임원사는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눈치였고 본인은 확실히 기부했는데 이를 증명할 길이 없어 횡령범으로 몰리는 상황이 되자 이를 억울해하며 내역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에게 알려달라고 단체 메일을 쓴 것이다. 아니, 그 증빙을 할 수 있는 부사관이 있을 리 만무. 지금 생각해보면 고참급 부사관들에게 001 말년중사를 좀 컨트롤해달라고 헬프 요청하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자 연대에는 폭풍이 몰아치는 듯 했다. 부사관이 4-4-2 정도로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 것. 4는 그래 기부 내역을 보여주고 돈을 거둬라. 당연한 거다. 또 4는 분란 만들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2는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 없는 불이었다. 사실 나는 1년에 몇만 원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별 생각 없이 돈을 냈던 쪽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진짜 몇백만 원 횡령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임원사가 얼마를 기부했는지 정확한 금액도 모르는 듯 했고 증명할 생각도 없었단 사실에 좀 실망스러웠다. 그 일 이후 걷는 기부금이 강제해서 자율로 바뀌었고 그렇게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001 중사는 말 그대로 말년, 거침없었다. 이번에는 말년 중사가 모든 부사관과 연대장에게 그간 주임원사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 모두 적어서 역공을 펼친 것. 주말마다 쉬고 있는 병사들 데리고 산으로 들로 나물 캐러 다닌 것 외에 주임원사라면 할 법한, 하지만 하면 안 되는 뭐 그런 짜치는 악행들을 쭉 나열하며 문제 삼았고 말미에 아직도 기부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기부 단체에서 명세서만 받아오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건 분명 횡령일 수 있다라고 마무리 지었다. 와, 이게 말년중사의 힘인가? 연대의 주임원사에게 이렇게 들이받다니. 분명히 명분은 말년중사에게 있었고 분위기 또한 저 말이 옳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말년 001 중사를 만나 얘기를 해보니 당직 근무 때 대놓고 자고 있는 모습을 불시에 순찰 돌던 주임원사에게 딱 걸려버렸다고. 주임원사에게 대판 깨졌고 본인도 잘못했기에 반성하고 있었는데 소속 중대 행보관과 중대장에게까지 행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대 행보관 단체회의에서 001 중사를 콕 집어 예를 들어 행실을 지적하며 공론화시켰던 것. 연대 주임원사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속으로 생각하던 중 본인도 잠을 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다시는 안 그래야겠다고 생각
생각하는데 행보관, 지휘관들, 그리고 전 연대 부사관에게 소문 다 나도록 여기저기 자신을 본보기 삼아 망신 준 것에 화가 나 질러버렸다고. 참모부 행정관 시절 주임원사의 근태는 자신보다 더 안 좋았으면서 저러는 게 어처구니 없다고 했다. 하긴 당직 근무 때 졸지 않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말년이라고 너무 대놓고 자는 것도 문제 아닌가? 쉽지만 뭐 그건 그거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연대장이 직접 참전, 연대장의 중재로 증빙 못할 기부는 자율이 아닌 아예 걷지 못하는 쪽으로 결정되면서 조용히 마무리. 말년 중사도 더 이상 토달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전역하게 된다. 만약 말년 중사가 끝까지 들이박았다면 주임원사도 자리를 보전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평소라면 어찌 감히 중사 따위가 연대 주임원사 말에 토를 달까. 하지만 말년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 후 주임원사는 전역을 앞둔 부사관은 되도록이면 터치하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병사시켜서 자동차 튜닝한 중대장.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이킹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5%, 불화 5%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이킹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이강산. 2010 땡영군번으로 모사단 보충중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다. 평소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열정가였던 나는 중대장과의 간담회 때 자동차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중대장님께서 나를 참 좋게 보셨던 것 같다. 중대장님께서는 기아차 신차를 타고 계셨으며 기아차 동호회 활동을 엄청 활발하게 하셨다. 또한 군생활도 잘해서 소령 진급을 앞두고 계셨다. 중대장님은 결혼을 했기에 군 관사가 아닌 근처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계셨는데 어느 토요일 10시경, 야 강산아, 중대장님이 1층으로 지금 바로 내려오래. 일병 이강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활동화를 신고 후다닥 내려갔더니 새 차라 번쩍번쩍한 흰색 기아차 옆에 중대장이 서 있었다. 당직사관에게 얘기해뒀으니까 나랑 잠깐 나가자. 생활관에 있어봤자 선임들 갈굼에 시달릴 게 뻔한데 아싸 개이득. 설레는 마음에 조수석에 탑승하여 부대를 탈출했다. 그러나 부대와 1, 2분 거리에 있는 중대장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 밖에서 자동차 좀 만지다 왔다고 했지. 일병 이강산,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중고로 사온 것 좀 봐줄래? 일병 이강산, 예 알겠습니다. 중고로 사온 건 바로 마우라라 불리는 배기였다. 디젤차에 웬 마우라를 중고로 라고 생각했지만 중대장은 잔뜩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래서 나는 엄지를 치켜들며 역시 눈썰미가 있으십니다 중대장님. 결국 나는 중고로 산 배기를 장착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저 근데 공구가 없지 말입니다. 트렁크에 엔간한 거 다 있어. 트렁크를 보니 공구함이 3개 정도 있었고 엔간하게 엔진 내릴 정도로 공구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중대장님의 차를 직접 운전하여 뒷바퀴를 지하 주차장 고무 스토퍼에 올린 뒤 기아차 하부에 기어들어가 중통과 엔드 사이 너트를 풀고 중고로 사오신 듀얼엔드 배기를 장착했는데 싱글 배기인 차량에 듀얼을 다니 당연히 범퍼가 걸렸다. 준비된 전지가위로 최대한 동그랗게 맞춰서 자른 뒤 배기 장착 완료. 10시에 시작해서 끝났을 때는 1시. 진짜 고생 많았다. 야 진짜 마음에 드네. 먹고 싶은 거 없냐? 일병 이강산, 중화요리 볶음밥이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변 중국집에서 볶음밥과 탕수육을 맛있게 먹은 뒤 부대에 복귀했다. 선임들이 밖에서 꿀 빨았냐고 갈구긴 했지만 행복한 하루였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토요일 오전, 중대장님께서 나를 또 호출하셨다. 아싸, 혹시 또 싸밥? 2돈 반 끌고 와봐. 중대장은 선탑 후 내비게이션을 찍어주며 양주로 가자고 했다. 여기에서 양주까지의 거리는 대략 왕복 130km. 2돈 반으로 가기엔 정말 먼 거리다. 그렇게 중대장님과 함께 양주에 도착. 기아 부품 대리점? 정말 뭐지 싶었다. 중대장의 기아차는 가격이 좀 저렴한 옵션이 낮은 차량. 중대장은 기아 부품 대리점에서 풀옵션 기아차의 차대 번호로 스피커 및 오디오 데크를 주문했던 것. 2돈 반을 타고 개인 차량 부품을 사러 오다니. 경기도 양주 기아 부품 대리점 근처 중국집의 짬뽕과 탕수육은 정말 맛있었다. 부품을 사온 뒤 중대장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스피커 및 데크 작업을 했다. 다 끝나니 저녁 7시. 전에 먹었던 그 중국집에서 삼선 짜장과 양장피를 먹었다. 이야 진짜 맛집이다. 복귀하니 9시. 문제는 당직사관이 여군 중이 우리 중대 소대장이라는 것. 떨떠름한 표정이었지만 중대장이 동행하고 있었기에 뭐라 하진 않았다. 다음날 당직사관이 아침 대바람부터 불렀다. 지난주에도 중대장 강삼태와 나간 걸 안다. 나가서 뭘 했냐 등등 명목으로 나를 취조하기 시작. 뭐 나가서 좀 빡세게 작업하긴 했지만 무서운 선임들 피해서 취미활동도 하고 별 불만 없다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으나 결국 소대장은 칼을 빼든다. 사단장에게 온나라 메일을 썼고 온나라 공지에 올리기 시작했다. 중대장 강삼태가 이강산 일병을 주말에 불러내 개인적인 용무를 했다는 식으로 동성애의 목적으로
가혹행위 한 것으로 제보한 것. 와, 머릿속에 뭐가 들은 거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지? 소대장은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다. 이상한 만화 좀 그만 봐라. 소령 진급 대상이었던 중대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인사장교로 좌천, 그 후 전역하게 된다. 나는 뭐 딱히 징계나 그런 건 없었지만 삐리리라는 딱지가 대략 6개월 정도 따라다녔다. 그렇게 군생활 잘하고 전역했는데 어느 날 중대장에게 연락이 왔다. 논산에서 딸기 팔고 있는데 딸기 좋아하냐? 말만 해. 보내줄게. 아, 고생하시네요.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형식적인 인사를 마지막으로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다. 중대장님, 그때 좀 힘들긴 했지만 자동차 부품 만져서 재밌었고요. 특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중화요리 먹어서 행복했어요. 항상 건강하세요.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10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